문자와 소리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도 완전히 우리가 역사를 오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터키에서 강연했을 때처럼 그들이 이제 우리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설명했던 자료인데, 뭐냐면 우리의 이런 그 경주 가면 큰 무덤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인 것처럼 무덤분이 북한의 항해도서부터 평양 쪽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평안남도. 아마 더 많을 텐데 더 발굴 못했을 거라 보고, 그다음에 아쉽지만 이 압록강 건너편에 옛날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 쪽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파괴돼 가고 있죠. 이쪽에 좀 안타깝게도. 고구려 고분 북한을 제가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설명하는 그 내용 때문에 설명하는 거고요. 이게 보니까 초기와 중기, 후기로 가면서 고분이 점점 이게 이제 요 왜 이렇게 했냐면 고분 안에 들어갈 때 3칸짜리였다가 이 시대가 되면서 2칸짜리로 했다가 마지막 시기에는 1칸짜리로 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학자들이 찾아놓은 거니까 좀 제가 그렇게 해서 옮겨 적은 겁니다. 여기가 아까 만주 지역의 지안이라고 우리는 이제 하고 걔네들은 지안이라고 하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피라미드형 돌무지로 된 이게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몇 가지만 보존이 되고 계속 집들이 들어서면서 많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공개를 안 해요. 네? 공개를 안 하더라고. 설정하셔서. 예, 이제는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은 절대 안에 못 들어가게 하죠. 왜냐면 이제 자기네 중국은 지금 거의 동북공정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10년 전부터 이 부분을 해서 우리가 한참 그때는 막 고구려 드라마도 나오고 막 전 국민이 고구려 막 해가지고 했지만 문제는 우리끼리만 그러고 있지 그거를 이 이슈를 국제적으로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정부가.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이 유라시아 문화경제연구소가 지금 한 10년 됐는데 그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아무도 이슈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손을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던 일이고요. 일단 요게 이제 무덤군의 지금 초창기는 항해도 안압 탐호군입니다. 항해도에 있는 무덤군인데요. 좀 불을 끌까요? 선명하게 보시는 게 좋겠죠? 북한 항해도에 있고, 예, 무덤 안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은 이런 씨름도, 이런 게 이제 벽화가 남아있는데, 저는 이 고구려인들이 이 벽화를 남긴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저는 이제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예술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하고 보면서 이 고구려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문화를 있었구나라는 거를 현재 문화를 비교하면서 한번 탐구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은 지금 이 10년, 20년 동안 이 젊은 애들이요, 전부 고구려는 그 자기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 배워가지고 당연히 고구려는 중국이라고 자기네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냥 뭘 증거가 뭔데? 라고 하면은 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좀 의외로 요걸 이제 선명하게 누가 이렇게 묘사를 한 거고요. 되게 문화적으로 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보면은 특히 조선시대에 없는 마차가 되게 많아요. 수레. 말이 끄는 수레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이게 길을 안 내면서 이게 없었지. 우리는 지금 뭐 중국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못지않게 고구려 시대는 화려하고 웅대하게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꾸 우리는 표상이 뭐냐면 조선시대에 있는 모습, 특히 드라마가 지금 실수하는 게 삼국시대나 옛날 시대의 이 드라마를 조선시대처럼 묘사를 해서 항상 안타까워요. 이런 거 하나만 참조를 해도 보면은 소도 다양하죠? 검정소, 누렁소, 얼룩소 아주 골고루 그려놨습니다. 일부러 후손들이 보라고. 굉장히 이런 부분은 말 마구간에다가 여러 가지 방아 찌는 거 보면은 전부 재밌죠? 디딜 방아를 고구려 때부터 썼고 이런 거 잘 몰라요. 사람들 이런 거 진짜 이게 관심 있게 안 보더라고요. 왜냐면 우리의 문화 뿌리가 어디 왔는가 이런 거 모르고. 여기 이제 바로 3칸으로 된 무덤, 항해도 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벽화들을 다 그렸고, 재밌는 게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부분 나중에 꼭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하고 요거 커튼도 우리 이게 서양식으로라고 많이 생각했었죠. 커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인데 어마어마하게 그 단순한 그림인데도 화려해요. 이 몇과 미가 고구려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악삼호분 행렬도. 이게 아마 이게 지금 안악삼호분이 미천왕이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축소해서 고구려인들의 철갑기병, 개마무사라고도 합니다. 경마기병. 그러니까 경마기병과 철갑기병의 차이는 뭐냐면요. 얘는 무장을 해서 싸워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화살이 해도 뚫리지 않는 철갑입니다. 그리고 경마기병은 빠르게 움직일 때 그 말을 타고 이동하는 그 병사고요. 창수도 있었고, 저는 이제 드라마 보면 이런 방패, 창 이런 거 전혀 표현을 안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도수, 말 그대로 궁수, 환도수에서 칼 쓰는 사람. 골고루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다음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재밌더라고요. 직접 움직이는 영상이 누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캡처링 해가지고 따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 번씩 보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에 이렇게 축약해서 나오는 걸 보면서, 야, 고구려 정말 대단했겠다. 이렇게 행차하는 데 있어서 조선시대 저리가라로. 이게 행렬하는 게 보면은 작게 만든 거라고요. 이 한 장에 다 담기 위해서 다 축소했겠죠. 이렇게 그려서 후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았노라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유심히 봐야죠. 그리고 평안남도 남포시의 덕흥리 고분벽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무덤이 2개 있다고 해서 이제 중기로 넘어가죠. 이 부분에 제가 이 그림을 다 일일이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 보면 여기도 대만무사와 이런 부분 견우와 직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수를 건너서 이건 견우, 소를 끌고 가는 직녀. 이런 모든 신화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거를 표현을 했어요. 이게 함축적으로, 이게 예술적으로 잘 표현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하구나라는 느꼈고, 이거는 이제 고구려께 아닙니다. 북방 다른 북방 민족인데 이런 무덤, 이 왕이나 귀족의 무덤인데 형식은 이때까지 비슷하게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고구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고구려의 주변 국가를 한번 꼭 살펴야 됩니다. 잠깐 이제 잠시 또 불을 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중국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중국? 그냥 엄청 큰 나라, 센 나라 이런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국 하면 무서워하거나 큰 나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조선시대의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게는 중국을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한족이 중심으로 된 중국과요, 북방민족이 주축이 된 중국을 우리는 나눠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북방민족 오랑캐 이런 식으로만 너무 조선시대 때 이 중화주의 사상이 되면서 이거를 안 했고, 북방민족은 머물러 사는 나라도 있었고 유목도 하고 만주 쪽엔 수렵도 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연, 부기, 후연, 거란, 선비, 물길, 수나라, 당나라도 중국인이 나라가 아니고 지배층은 돌고린이에요. 중국을 이렇게 통일하고 진시황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책 제목에 몽골을 하는 여진족이다. 한족 역사학자들은 압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는 지금 뭐 몽골 시대에 좀 먼 나라에 좀 지배 좀 당했고 뭐 청나라가 좀 그렇게 했었고 여러 가지 일제 때 우리 외국에 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얹혀 살았다 말 그대로 함락이 됐다라는 이 부분에서 부끄러워하지만요, 중국은 역사의 반 이상이 북방민족한테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게 창피해서 역사 공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영토, 지금의 중국이 차지하는 영토는 만주족인 청나라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이제 한족이 하면서 이거 이제 다 중국 거.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서를 다 바꿔야죠. 왜?
중국이 옛날에 중하라고 해가지고 청나라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멸청흥한이라고 했어요. 청나라를 멸하고 한족을 흥하다 이런 걸 해서 이 청나라 만주족을 엄청나게 적을 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다 옛날 이 무술 영화들 보시면은 다 그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한족이 이 북방민족하고 싸우는 내용이에요. 다 적이었어요. 그리고 한족의 영웅들 막 미화하고 이런 게 주로 중국의 그거였는데 이게 20년 사이에 다 바뀌었습니다. 자, 한나라 한족들이 한 것은 한나라 동진, 서진, 남조, 송제, 양진 고구려 시대 때 이 부분인데요. 한나라 정말 이제 웃긴데 한나라 이만큼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여기까지 지 영역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닌데 이 역사를 가르쳐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북한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명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 우리 땅이었거든. 건들지 마예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그렇게 악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나라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가만히 있는데 보면 어때요? 한나라는 얼마 못 갔습니다. 얼마 못 가고 망했고 보세요. 그 다음에 위초고 우리가 하는 얘기한 삼국시대 위초고에 고구려 있었고 고구려와 위나라는 굉장히 왔다 갔다 했었죠. 조조의 위나라입니다. 위초 이것도 잘못된 거죠. 실제로 이 정도 면적을 할 수가 없어요.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진, 서진 해가지고 진, 위진 남북조 시대 때 해가지고 이게 또 북방민족한테 밀려서 이만큼 또 내려갔어요. 우리 북송이라고도 하고 송나라에다가 북송, 남송 하는데 말 그대로 북방민족이 쭉 내려오면 한족들은 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한족들은 되게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계속 역사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뭐라 그랬어요? 동이, 북정, 남만, 서융. 그래서 전부 오랑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오랑캐 나라가 전부 자기들한테 오랑캐였던 나라가 전부 자기네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보세요. 여기 흉노, 갈, 선비 전부 북방민족인데 사실 우리랑 문화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타이어를 쓰고요. 우리처럼 전부 같은 계열입니다. 보세요. 모용선비, 우근선비, 탁발선비 이게 뭐냐면요. 선비인데 이게 성이에요. 성씨. 우리 김씨, 박씨 이런 것처럼 고구려 시대 때는 영계서문, 을지문덕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성을 이 두 자를 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왜냐면 이게 시족에서 부족으로 된 그 시대였기 때문에 전부 그 부족이 떼지면 어떻게 돼요? 전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북방에 5, 16구. 저는 옛날에 이 세계사 배울 때 5, 16구 하면 문제도 모르고 외웠었는데 바로 5호, 5개의 호, 오랑캐죠. 오랑캐가 16국을 만들었어요. 16개의 국가를. 여기는 거의 이제 북방의 이제 나라들이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는 나라들이 전부 싸웠고 여기서 또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돌골이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 솔직히 별거 아니시죠? 예. 자, 북방계 이제 고구려 주변 국가에서 밀리니까 북방계인 북이, 동이, 서이, 북제, 북주. 그러면서 나중에 북주에서 수나라로 통일을 하죠. 그리고 쭉 내려간 난데서 송제, 양진 해가지고 한족들의 나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는 저는 그래서 중국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여기를 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에서 나누고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전부 전제. 왜냐면 다음 강의를 위한 전제예요. 이 내용들을 아셔야 모든 이 역사적 이 배경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까지로는 역사가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자, 북방계 얘네들 이제 보면은 수나라도 진짜 엄청 짧았죠. 수나라의 지배층도 그래서 이 고구려하고 싸우면서 너무 빨리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돼요? 그 다음에 돌골, 투르크계인 그 이세민도 투르크계입니다. 지금 투르크계는 뭐냐면 돌골이라고 돌골계인데 투르크는 지금의 터키나 중앙아시아 나라들을 투르크계 국가인데 그들입니다. 수나라의 지배계층이에요. 나머지 통일하고 청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만주족이
이 한족을 지배해가지고 했었던 것들. 그리고 당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나라 이세민 스스로가 그랬어요. 우리 구이 지역의 수장이다라는. 그래서 당나라 밑에 돌궐이 들어간 겁니다. 돌궐이 이제 연합해서 고구려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요 시기가 동북아 지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이때 모든 게 갈라졌고요. 사실 신라도 그런 투르크계 지배계층이 되면서 당과 이제 손을 잡게 된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지금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아마 3강 정도에서 아마 좀 이 역사 분류를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교과서에 나온 거 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 안 가는 모든, 왜 신라하고 당이 손을 잡았냐? 지배계층이 같은 쪽에서 나와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전혀 안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우리는 속지주의라 그래서 이 자기 지역에 있는 역사만 우리 역사라고 생각하고 남은 몰라도 돼, 막 이런 식인 거니까. 자, 이제 돌궐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해서 이 전제를 쭉 깔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중간에 이제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동안에 알고 있던 이런 부분에서 좀 제가 설명드린 거 다 이해가 가시나요? 어려워요? 예, 정말 어려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돌궐, 북방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돌궐도 사실 돌궐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부족들이 연맹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인데, 돌궐은 문명국가였고 자체적인 문자가 있었습니다. 투르크, 탐가 문자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읽어요. 괴트루크. 예, 괴트루크였고, 이게 지금 현재 터키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 발음은 괴트루크로. 이게 뭐냐면 푸른 투르크 민족, 하늘의 민족, 천선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천선이라고 많이 그러죠. 예, 돌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세나 해가지고 돌궐, 투르크의 상징입니다. 자, 이게 좀 그나마 지도가 잘 돼 있어서 수나라 때 동돌궐, 서돌궐이 좀 나눠졌었고, 이 정도로 넓은 지역에 유목, 초원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이렇게 신라하고. 자, 보세요. 고구려하고 돌궐이 붙어 있다는 거는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깊었다는 거예요. 거라는 돌궐과 고구려의 일부에 복속이 돼 있었어요. 중간에 고려시대 때 요라는 나라를 만든 거라는 복속에 있다가 바뀌죠. 이 돌궐이라고 했고, 원래 발음으로 하면은 아까 음차라 그랬죠? 말고 투르크라는 것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 음차를 해서 돌궐이지, 현재 우리는 돌궐이라고 읽지만 상고음, 그 시대, 고구려 시대 때는 분명히 그렇게 써놓고 투르크라고 발음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형제의 나라, 우리 많이 들으셨죠? 돌궐 하면은. 예, 그래서 막 이때 2002년 월드컵 때가 가장 그런 걸 많이 했었고요. 이게 좀 밑에 내려가 있지만 터키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다 갖고 있고, 원래는 더 큰 나라였죠. 오스만 제국일 때는, 오스만 터키일 때는 이 면적의 한 7, 8배 정도 됐을 거예요. 동유럽과 북아프리카, 아랍 전체를 다 다스렸으니까. 근데 축소됐을 때도 지금 보면 우리 남한의 면적의 8배나 큽니다. 터키가. 알고 계셨어요? 재밌죠? 저야 예, 이제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네, 이론적으로. 네. 굉장히 넓죠? 여기서 여기 가면 우리는 서울, 부산도 멀다 그러는데, 여기는 조금만 내려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큰 나라고, 우리랑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 근데 그 돌궐의 후에는 터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까지 전부 멀리 투르크계 국가고요. 그러니까 돌궐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여기는 좀 흐리게 나오는데, 녹색으로 쳐져 있는 쪽이 현재도 지금 투르크 민족들, 알타이 투르크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넓게 분포해서 살고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러면 투르크 사람들이니까 어떠냐? 예, 말이 통해요. 터키 사람하고 아제르바이잔 사람은 말이 통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사람은 투르크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말을 알아들어요. 신기하죠.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사투리라 그래요. 서로. 여기까지. 여기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요? 서로 못 알아듣는 거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알아듣고, 터키, 아제르바이잔은 그냥 같은. 근데 왜 이렇게 또 돼 있냐?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 소비에트, 우리 소련이라고 했던 소련이라는 나라였을 때 이 나라들이 전부 소련 연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분리를 했었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정체성을 찾는데 터키하고 지금 합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럽죠? 얘네들은, 우리는 여기 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 어마어마한 넓은 데 있고, 러시아에도 아직 독립하지 않은 투르크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자치공화국으로 운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돌고래 후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선들이. 자, 알타이어라고 우리가 했었는데, 여기는 우랄 민족 가지고 하고, 우랄은 좀 빼고요. 알타이 민족에 보면은 수많은 부정명들이 있는 거예요. 지역명, 부정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고, 한국만, 일본만 좀 떨어져서 한자 문화권으로 들어오면서 좀 떨어졌고, 얘네들은 같은 언어. 근데 문화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서서히 뭉치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뭉치고 있어요. 근데 재밌죠? 여기에 보면 여기는 러시아 동쪽 끝인데 투르크어계예요. 멀리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디 지역이면 야쿠티아라고 하고 사하공화국이에요. 러시아에 보면은 사하공화국이 있고, 러시아가 80몇 개의 공화국이 있습니다. 별도. 미국으로 치면 주지사, 주 있죠? 뭐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이런 것처럼 러시아도 그 많은 주가 있는데, 그 중에 투르크로 독립된 주가 있는데, 사하공화국도 투르크 쪽에 생김새는 우리랑 그 대신 많이 닮았는데 그래요. 언어권은 얘네랑 닮아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쪽에 있는 사하공화국에서 이제 유학 가가지고 온 친구, 왜 이게 틀리냐 그랬더니, 재밌는 이쪽 지역은 이 서쪽으로 가면서 이슬람 문화권으로 가면서 이슬람을 받아들였는데, 그 당시에 또 다른 이쪽에 있었던 투르크 민족의 일부가 나는 이슬람이 싫어. 원래대로 갈래 해가지고 다시 돌아간대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다 현지인들한테 들은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모르잖아요. 왜 이쪽이 이렇게 사는지. 이게 전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그럼 얼마만큼 사투리가 같은지. 터키 발음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Ben seni seviyorum. 아제르바이잔. Ben seni severim. 뭐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맨세리 세바람. 맨세리 소요람. 소요? 이게 약간 이 발음이 한국이 좀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어요. 거의 유사하죠? 여기서는 맨하고 여기 조금 진해졌어요. 맨으로 됐고. 아까 무크리, 보컬리. 이해되시죠? 예, 전부 이거는 러시아 내에 있는 공화국들. 사랑합니다라는 뜻이. 예, 사랑합니다. 참 이게 지금 유라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이 시각에. 이게 이제 숫자 세는 거지. 이 나라들 1, 2, 3, 4 이런 부분 다 있고, 거기에 대한 분류는 거 좀 다른데, 몽고로계, 그래서 아까 알타이계는 투르크계, 몽고로계, 만주 퉁구스어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퉁구스어계에 들어간다, 아니다 말들은 많은데, 어쨌든 얘네들은 지금 같은 어족을 쓰고 있고 같은 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게 우리가 모르는 세계사입니다. 살아있는 세계사. 자, 고구려와 돌고리에 얼마나 그러면은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제가 아까 수많은 벽화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고구려의 통구에 있는 이 벽화예요. 우리 이 무사 뭐라 그랬죠? 개만무사. 이 화살도 못 막는, 이제 뚫지 못하는 그런 개만무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제 고구려 개만무사 이렇게 해서 그려놨어요. 마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찰갑이라 그래가지고 이 갑옷을 비닐 갑옷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KBS 다큐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화살을 쏴도 화살이 튕깁니다. 단일 철판이면 뚫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탄력하고 이런 게 붙어서 웬만한 화살을 못 들어요. 그래서 개마군단, 개마무사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0, 1000 모여서 우르르르 가면 어떻게 돼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뗄까라고 하는데 왜 마감을 이렇게 했냐? 웬만한 화살이 막 쏟아져도 그냥 돌진하면 끝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최전방에서 그 대신 무겁죠. 그래서 튼튼하고 센 말과 이런 갑을 써서 창 들고 쫙 들고 이 세력이 분열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 병가에 있는 병사들이 가서 각계격파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대 그 전술을 좀 알아야 이게 또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알면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돌궐무사의 갑옷입니다. 우리가 야만인이라고 막 해서 가죽오반 있는 이게 아니고요. 보세요. 비슷하지 않나요? 아까 고구려 갑옷과 거의 찰갑. 여기 형태 보면은 공유했어요. 돌궐과 고구려는 이걸 왜 공유했을까요? 우리는 계마무사라고 엄청 자랑스러운데 얘네들은 야만인이 아니에요. 원래 돌궐이라는 이 부분도 철기를 제일 먼저 썼던 민족이라 그래서 돌궐이라고 붙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해가지고 했었다고. 문명인이죠. 우리는 북방민족은 무조건 야만이에요. 이거 중국의 시각입니다. 절대. 이렇게 거기다가 깃털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것도 하나 이렇게 있는 것도 더 이 모든 게 거의 90% 비슷합니다. 요거는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뭐냐면 고구려 무사 옛날 진짜 갑옷 우리가 조선시대 갑옷 입고 고구려 때 따온 게 아니라 진짜 아까 계마무사 갑옷을 고정을 제대로 했어요. 이 갑옷, 이 목둘레 이거하고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데 드라마가 히트를 못 쳤어요. 왜냐면 지금 뭐 SBS라든가 이런 데다 한 고구려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다 고정 하나도 지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엉터리였는데 제가 헝가리에 2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근데 헝가리에서 찍은 갑옷 사진이에요. 타타르인들이 입는 갑옷. 어떠세요? 고정했는데 거의 유사하죠? 오히려 이거보다도 이게 고구려 때 했던 게 더 맞을 겁니다. 이 찰갑 이거 엮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뭘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모든 유라시아 고대의 이런 북방민족들도 똑같이 입었고 그걸 지키고 있고 제가 또 하나 찾은 게 이겁니다. 벽화 속에 나오는 거 길림성 아까 집안현 거기에 있는 각저총이에요. 그 무덤에 안에 있는 이거 많이 보셨죠? 미술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고구려인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눈이 진하고 코가 이렇게 매부리코처럼 길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을 누구라고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역사 시간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서역인, 서쪽에 사는 사람 또는 페르시아인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근데 이란인이 지금 씨름을 하나요? 안 하죠?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같이 씨름을 해. 너무 그러면 도대체 왜 여기 와서 고구려 그래서 뭐 그냥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 시간에 이러면 고구려가 국제화해서 뭐 같이 저거 했다. 과연 그럴까요?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헝가리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네, 우리는 우사빠 다사빠 하는데 아까 고구려에 나와 있는 씨름 모양 그대로 구현을 할 수 있죠. 이겁니다. 제가 찾았는데요. 아바크로시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하면 뷰레시라고 해요. 이거를 하고 영어식으로 해서 뷰레시. 그 다음에 어땠어요? 큐레시,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에 큐레시, 프로시라고 해요. 큐레시라고 하고요. 부 이건 저거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귤레시 또는 귤레시, 큐레시, 귤레시라고 해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보레시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삿발을 메고 하는 모드인데 요거는 이제 좀 한국에서도 해요. 제가 터키에서 이걸 강의하니까 한국에서 이거 하냐고 깜짝 놀래요. 아까 제가 보여준 헝가리에서 프라시라고 해서 했어요. 씨름은 우리만 하는 줄 아셨죠? 우리 맨날 민속, 우리가 진통 지키고 있는 고구려 벽화, 뭐 김홍도의 그런 부분 보면서 근데 다 하네요. 이들이 뭐죠? 근데 이 이름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동일한지? 큐레시,
구로시, 규례시. 자,